이번 시간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중3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요거를 중3 거 내용을 다시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자, 일단은 y는 ax제곱이라는 요거 이제 기본형이라고 하죠. 그 기본형의 그래프는 분명히 요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와 a가 0보다 크면, 그리고 위로 볼록한 형태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포물선이 된다고 했죠. 포물선 기억나시나요? 포물선. 그 포물선은 그리고 선대칭 도형이라고 했고, 그리고 요 얘기를 했어야 되는구나. 이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뭐였죠? 요 주어진 관계식 있죠.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만족시키는 x, y 순서상 x, y 있죠. 순서상 x, y 요거를 모두 모아놓은 것, 모두 모아놓은 것, 그것이 바로 그래프의 정의예요. 이 그래프의 정의. 그러면 이걸 순서상을 모아놓는데 이걸 만족하는 순서상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1,a도 있을 거고 0,0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a도 있을 거고 뭐 2,4a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쭉 있는데 이거를 모아놓는데 이렇게 쓰면 너무 많고 보기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수학하는 분들께서 요거를 점으로 찍어서 그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한눈에 알아보기 좋고, 그죠? 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좌표 평면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찍었어. 그랬더니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포물선으로 그려지더라인 거예요. 그죠? 어? 왜 그런데요, 선생님? 이거 왜 포물선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 일일이 다 찍으시면 돼요. 진짜 실제로. 응? 실제로 이 식을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찍어 보시면 그 사이사이에도 다 찍어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는 일일이 다 찍어 봤더니 그렇더라인 거예요. 이유가 그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어. 일일이 다 찍어 보세요. 라고 하는 수밖에. 알겠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선대칭 도형이면 선대칭 도형은 어떤 뜻이냐면 요 어떤 직선을 축으로 해서 접으면 이 직선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도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대칭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대칭축. 그래서 이제 2차 함수에서는 요 대칭이란 말을 생략하고 그냥 축이라고 계속 부를 거예요. 축. 알겠죠? 그리고 요 대칭축, 축과 요 그래프의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꼭지점. 그죠? 그래서 꼭지점 뜻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대칭도형이라는 거는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성질에 따르면 요 대응하는 점 있죠. 요 대응하는 점 여기 있을 건데 그 대응하는 점끼리 이렇게 연결을 하면 대응점끼리 연결해. 즉 무슨 얘기냐면 요 대칭축에 수직인 선을 그어요. 그리고 이게 만나는 점이 대응점이고, 그죠? 그 대응점으로부터 요 대칭축까지의 거리가 항상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대칭 도형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축을 우리가 알면 요 교점의 x좌표랑 요 교점의 x좌표 있죠? 그게 축 기준으로 얼마 뺀 거 얼마 더한 거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같은 값을 뺀 거 더한 거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기억해 두시고 반대로 이 두 점의 x좌표의 평균이 축이 되는 거죠. 얘네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죠? 평균 가운데 있으니까 평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이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클소가 아니라 클수록 폭이 좁아집니다. 좁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폭이라는 건 요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요렇게 폭이 좁아집니다. 요 폭이 좁아진다. 이런 얘기죠. 괜찮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프의 그 선대칭 도형, 포물선의 어떤 성질들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요 용어들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기본형을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평행 이동을 시켜요. 평행 이동. 그래서 평행 이동은 중요한 게 선생님이 강조를 했죠. 평행 이동은 이차함수 평행 이동은 뭘 하는 거냐?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거다. 그죠? 뭘 이동시키는 거냐면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거다. 꼭지점의 이동. 항상 어떤 도형이든 대표하는 점이 있어요. 그 도형을 대표하는 점이 있는데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 대표하는 점이 이동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이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차 함수를 대표하는 점이 꼭지점이니까 꼭지점이 이동이 되는 거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은 이렇게 써줬고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써줬고요. 이게 평행 이동된 게 누가 이동된 거다? 꼭지점이 이동된 거다. 어디로? 원래 이게 0,0이었잖아요. 0,0 항상 있었거든요. 0,0 기준이거든. 0,0이 있었는데 그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 됐으니까 p, q로 이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대칭축도 마찬가지로 축도 또 평행 이동이 되면 어, 얘도 이제 변형이 될 텐데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축은 위아래로 쭉쭉 뻗은 직선이잖아. 그 x축과 수직 혹은 y축과 평행. 그래서 식 자체도 x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x는 0, 즉 y축이었던 거죠. 그죠? 대칭축이. 그랬는데 이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p만큼 했으니까 x는 p로 이동이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축.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게 축의 방정식은 이렇다. 괜찮죠? 요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표준 형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꼭지점과 축을 알 수 있으니까 문제풀이에 도움이 될 거고 이거를 그냥 전개를 하면 우리가 이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건 일반형 여기 써놨는데 요건 표준형이고 요건 일반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형이 나올 거고 일반형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일반형을 이렇게 표준형으로 변형하는 거 변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변형하기. 바로 그러니까 빠르게 변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요 개수들의 의미. 개수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개수의 의미부터 보면은 요 a는 여전히 여기 a는 계속해서 a였죠. 이 차항의 개수는 계속해서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친구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수항 c는 뭐였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거든요. 이거는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이야. y절편의 정의는 여기 x절편 정의만 써놨는데 y절편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하면 되죠. 정의가. 그러면 y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좌표가 항상 0이에요. 그러면 x에다 0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y절편이 c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b는 뭐냐? 자, 요거 변형하기를 인지할 거야. 변형을 할 건데요. 요거를 변형할 때는 y는 a에 이창에서 a로 묶어주고 a로 묶어주면 여기가 a분의 b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반의 제곱 항상 반의 제곱 x 플러스 2a분의 b 요거의 제곱이 되고 여기서 4a 제곱분의 b가 나오는데 a랑 하나 곱해지면은 4a분의 b가 나오거든요. b제곱 요거 이걸 빼줘야 되죠. 요 식에서. 그럼 요거를 같이 써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써주면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요. 어디선가 많이 본 식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요 부분은 크게 관심은 없어 사실. 여기만 관심을 가지면 되거든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요 축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쵸? 맞나요? 그럼 축을 보면
요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축의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B는 A와 함께 뭘 결정하냐면 축의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요. 요거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자, 부호가 같아요. 그러면은 여긴 플러스인데 요거 마이너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되니까 대칭축이 y축보다 왼쪽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축이 왼쪽에 존재하는 거고요. 자,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겠죠? 그럼 축이 오른쪽에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a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b가 0이 돼서 0이 되면 그러니까 b가 0이 되면 그러면 축이 x는 0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축이 y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축의 위치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러면 왼쪽. 자, 얘는 a, b의 부호가 다르다. 다르다면 오른쪽. 그러니까 두 글자면 두 글자, 세 글자면 세 글자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다고 중3 때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래서 요 정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3 때 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절편 얘기까지 했었죠. 요거를 좀 지우고 이어서 얘기할게요. 지우고 자 x절편 그러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아래로 볼록한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면 x축과 만나는 점 요렇게 두 점이 x절편. 근데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게 꼭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x절편이 이제 하나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죠. 이때는 x절편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각각 뭘 의미하느냐? 자, x절편은 y는 0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대입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 y에다 0 대입했어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오고 요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온 거고 얘는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서로 같은 두 실근, 중근이 나온 거고 얘는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나온 거죠. 그죠? 요거는 왜, 그러니까 허근이면 왜 안 만나냐? 이게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건데 좌표 평면 자체가 실수 평면이잖아. 실제로 존재하는 수들. 실수들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어, 허근이 나오면은 교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교점 자체가 실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건 꼭 기억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두 그래프의 교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다. 실근. 지금 이건 연립한 거예요. 뭐냐면 이 x축이라는 게 y는 0, 이거는 x축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x축이라는 그래프와 그죠? 2차 함수라는 그래프를 연립한 거라고. 대입했으니까 연립할 때 대입법 이용하는 거잖아. 그죠? 대입법 이용한 거야. 여기서는. 괜찮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을 그대로 고등학교에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거야.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만나는 거, 교점에 대한 얘기. 그럼 연립을 하라는 거죠. 그럼 연립을 할 때 여기서는 대입법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 두 개를 빼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y는 fx라는 그래프와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얘네 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이 둘을 연립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연립할 때 그냥 빼버리면 y가 다 없어지죠. 그래서 fx 빼기 gx는 0이라는 요런 방정식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요것의 실근이 바로 이 fx와 gx의 교점에 대한 얘기다. 괜찮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자는 거야. 이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간단하죠. 둘이 빼면 y 없어지고 이거 0 빼봐야 이거 자기 자신이니까
그죠?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얘기니까 그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방법이 판별식이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 요런 그림이고, 판별식이 0이면 한 점 접하는 거, 요런 그림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 요런 그림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일반화 시켜놨잖아. 얘가 2차 함수고 요게 직선이어도 되죠. 그러니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도 똑같다.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해요. 둘이 뺀다 이거죠. 이거 빼면은 0이고 요거는 서로 뺐으니까 요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뺀 거거든요. 보이죠? 그래서 이 둘의 판별식을 써서 서로 다른,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야. 아래로 블록한 걸로 예를 들게요. 자, 이 아래로 블록한 것과 직선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연립한 방정식. 그리고 판별식을 써서 0이 되면 한 점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을 써서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는 거다 이거죠. 이해되나요?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음, 이거를 연립을 했잖아요. 그럼 연립을 하면은 이렇게씩 나오는데 이거를 반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야. y는 이러한 2차 함수 그래프와 y는 0이라는 이런 x축의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요걸 풀기 위해서 둘이 연립을 하면 요런 위치 관계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는 거야, 바로. 알겠죠? 괜찮나요? 이해되나요?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이제 판별식이 이게 0보다 크다고 이거 판별식이 0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며요. 그죠? 근데 판별식을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 꼭지점에 y좌표 있죠.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작은 거죠. 여기 꼭지점 좌표 요걸로 할게요. 만약에 q라고 하면 꼭지점의 y좌표 q가 0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할 때는 0보다 작으면 이게 내려왔다 올라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이거는 꼭지점의 y좌표가 0이면 그러면 여기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크면 여기죠. 그러면 안 만나는 거고 물론 이건 아래로 볼록할 때 기준이고 위로 볼록할 때는 요 꼭지점의 위치가 좀 다르겠죠. 판별식은 똑같고요. 그죠?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 확인을 좀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 이차함수를 이제 뭔가 풀어낼 때 결국엔 2차 방정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의 내용 있죠. 판별식은 지금 방금 다 이용을 했고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실근이 x절편이니까 x절편과 관련된 게 나오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그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 요 축의 대칭이다. 축의 대칭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선대칭 도형이다라는 것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문제 한번 보시죠. 1번부터 보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 값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x축은 y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요거랑 요거랑을 둘이 연립을 해서 연립할 때는 주로 빼는 거예요. 빼서 만든 그 2차 방정식이 자, 한 점에서 만난다. 무슨 얘기야? 중근을 갖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뺄 때 2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좀 편하겠으니까 요 2차 함수 요걸 뺍시다. 그럼 부호를 바꾸면 되죠. 음, 부호를 바꿔서 어차피 이쪽은 0이니까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빼서 부호를 바꿔서 쓰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중근을 갖는 거니까 완전 제곱. 근데 여기까지 다 나와 있잖아. 이 부분이 4면 되겠네. 라는 게 보이나요? 완전 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보이시는 분은 요게 4니까 K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그냥 판별식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판별식을 쓰시면 여기 이제 B'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3K 플러스 2. 그래서 요게 0. K는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여기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요게 이제 그런 거죠. 요게 이제
그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자, 아래로 볼록하고, x축, 여기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치면요. 두근, 알파, 베타. 그래서 요 둘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선생님, 2차 함수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니까요. 여기에 대칭축이 있다고 치면, 대칭축. 아니다, 요걸로 하자. 대칭축 점선. 대칭축이라고 하면, 요거 변형 바로 할 수 있잖아요. x-3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 이렇게 변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 그, 그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두근의 합과 뭐 해서 그거의 평균을 내면 축이에요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그 이 공식 있었죠? 기억나나요? 요게 이제 축 구하는 식이었는데, 그죠? 이게 축의 방정식이었잖아, 일반형에서. 근데 요게 뭐냐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에요. 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의 합. 그죠? 그걸 2로 나눈 거야. 그 두근의 합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의 공식. 근의 공식 쓰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근의 공식 앞부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요거는 외우기가 쉬우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축을 생각하셔도 되고, 변형을 해서 축을 생각하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가 3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내용. 축에서 요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거리가 10이라고? 5씩이네. 그럼 여기 베타는 3에서 5를 더하니까 8이고, 알파는 3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그러면 뭐 다 나왔네. 어? 이 K는, 여기서 또 K는 이제 근거계수 관계. 왜냐면 어차피 이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8이란 뜻이니까,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k는 마이너스 16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을, 선생님 요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2차 함수식을. 왜? 2차 함계수는 1이니까 1로 써서 요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고, 이거를 전개하면은 k는 마이너스 16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도 확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때, 우리는 두 근의 합 6이고, 두 근의 곱 k고, 그리고 두 근의 차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근의 차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변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근데 그게 10이라며. 그 변형식 쓰란 얘기죠. 변형식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 알아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뭐 편한 걸로 쓰시면 돼요. 이거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 플러스 4알파 베타. 미안해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입해서 36이고, 요건 100이고, 요건 4K니까. 그죠? K를 구하면 뭐 마이너스 16이 나오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내용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뭐,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자, y는 0이랑 연립하시고, 그러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 자, 이게 안 만나야 되니까 선별식을 쓰셔서 4분의 d. 자, b 프라임 제곱 4 마이너스 ac. 이게 0보다 작으면 허근이니까 안 만난다. 그죠? 이거 허근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a가 4보다 커야 되니까요. 정수 a의 최소값은 5가 되겠네요. 4보다 큰 거니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프가 있는데 x축과 안 만나요잖아요.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를 생각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표준형 바꾸기 쉬우니까 요거는 이게 a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인 요 a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안 만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a는 4보다 크다. 똑같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죠? 자, 그리고 교점의 개수, 그러면 결국에는 뭐다?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죠. 실근의 개수. 정확하게는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교점의 개수는 요거를, 요 표현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거 둘 연립해서 x축은 y는 0이니까. 그럼 그냥 이거는 0, 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x축의 교점의 좌표를 a하고 b라고 한다. 그럼 요거 두 개가 실근이라는 거죠. 실근이 a하고 b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다 끝났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이 a하고 b니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a 더하기 b 뭐야 두 근의 합이네. 어? 그러면 4잖아. 이렇게 하면 되죠. 사실은 이거 이렇게 쓸 것도 없이 뭐야 두 근의 합이네. 근과계수 4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자, 만나지 않도록 하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면 되니까 그죠? 요거는 직접 해보시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한번 써볼까요? 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건데, 그죠? 아래로 볼록한 건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그죠? 여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 축을 우리가 좀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축이라는 게 공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였고요.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했어. 두 근의 합의 절반. 그죠? 두 근의 합의 평균. 이렇게 축을 생각해 주면 여기 두 근의 합 보이죠? 3분의 1인 거. 그거의 평균. 그거의 2분의 1배. 이렇게 해서 6분의 1이 축이다. 여기가 6분의 1이고요. 그죠?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래매요. 그죠? 이쪽이 근데 x좌표 하나가 1이라서 이쪽이 1이거든요. 여기가 1이니까 요 거리는 6분의 5. 그럼 여기도 6분의 5. 6분의 5 빼면 마이너스 6분의 4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5번이다. 이런 식으로 A의 x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축만 빨리 찾을 수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 1 대입했을 때 0이니까 그죠? 1,0 지나는 거잖아. 1 대입하시고 A 구한 다음에 이걸 다시 인수분해하셔서 x좌표 다른 거 하나 구하셔도 상관없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1 대입하면은 3-1 플러스 a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거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을 풀면 3x 플러스인가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 여기 1 찾았고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근 요거 또 찾았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결국에 이게 두 근이래매요. 그죠? 요거를 하나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와 1의 합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이 요거분의 요거 3분의 1 부호는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알파는 2항에서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물론 얘가 제일 쉽거든 사실은. 근데 일부러 이런 거 먼저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다른 방식으로도의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또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테니까. 알겠죠? 음. 자, 9번은 앞에서 좀 해봤던 내용이랑 비슷하니까 해보시고 요거는 오직 한 점 중근 갖는 거죠. 근데 이거 중근 바로 보이죠. 이거 16이네. 이거 반의 제곱 4, 4, 16 여기 x제곱 계수 1이니까 완전 제곱되는 조건 생각하면 되죠. 간단하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두 점에서 만난다. 요거는 이제 x축 x절편을 두 개를 줬잖아요. 이게 두 근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선생님 요거 2차원 계수 2고요. 두 근이 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로 식을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전개하면 A, B 나오겠네요. 이런 걸 또 해볼 수 있겠고. 아니면 선생님 가르쳐 준 대로 요거 둘을 알니까 요 축을 알 것 같아요. 두 근의 합이 2니까 평균 내면 1. 그러면 Y는 2의 x-1의 제곱에 플러스 q 형태고 여기다가 뭐 4,0이나 뭐 다른 거 대입해 보면 q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선생님 뭐하러 그렇게 해요?
두근을 아는데, 그러면 그냥 근과계수 이용해서 A, B 구하면 되죠. 그죠? 근계관 이용하시면, 응? 그러면 두근의 합은 둘이 더하면 2인데, 그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8인데, 근과계수 2분의 B,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 이걸로 이용해서 A, B를 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뭐도 있을까? 이거 말고는 뭐 또 딱히 없나? 뭐 그냥 이런 정도. 아, 요것도 있을 수 있겠다. 요게 지나는 점이잖아요. 이거 지나는 점. 네 번째. 뭐 지나는 점이니까. 그러면 대입하면 참이죠. 대입도 해보는 거야. 2, 마이너스 2,0을 대입하면 0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4,0 0은 4 대입하면은 32 플러스 4a 플러스 b 해서 요거 둘이를 연립해도 A하고 B를 구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또 다른 것도 있겠죠.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X축이랑 했으면 이제는 이제 다른 직선과 해보자 이거죠. 그럼 얘네들이 어차피 연립하는 거니까 빼. 연립할 때는 빼. 왜? y 없애려고. 그러면 요걸 빼는 게 좋겠죠. 요걸 뺍시다. 왜? 2차원 계수 양수면 좋겠으니까. 3x제곱 요걸 뺐으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m 마이너스 4는요. 자, 요게 만나야 되니까 편변식 쓰셔서 4분의 d 요거는 1, 그다음 마이너스 3m 플러스 12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음. 자, 만난다. 실근을 갖는다.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풀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이항하면 3분의 13인가? 그래서 1, 2, 3, 4 이렇게 4개가 나오니까 더해주면 10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둘이 빼서 식 세워서 서로 다른 두 점 뭐예요? 서로 다른 두 점이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알려줬죠. 요게 이제 실근이 나오는데 실근 두 개가 1하고 B다 이런 얘기죠.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 어? 연립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는 0. 자,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겠죠? 여기서 이걸 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의 두 실근이 1하고 2다. 그럼 뭐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하면은 뭐 더 되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고, 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괜찮죠? 자, 이건 연립해서 서로 다른 두 점, 판별식 0보다 크다. 요것도 마찬가지 쭉 하시면 돼요. 요거는 한 점이니까 중근. 자, 만나도록 실근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요 나머지 것들은 다 연립해서 빼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문제를 풀어보시고 개념 한번 제대로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